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톡커피의 김인환 단장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간 이슈 분석 방송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동해 개발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 이슈 지난 금요일 날 정부 발표 내용 완벽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동안의 상사주 이미지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사주 이미지를 탈피하고 자원주 이미지가 좀 부각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목표가 6만 3천 원에서 7만 6천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는데 왜 이렇게 올렸는지 그리고 실적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거래량 1370만 주 터졌습니다. 지난주 중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인데요. 그 앞주 전 거래량과 다음 주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 흐름도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지난주에 토탈 48만 주 순매도했고 기관은 10만 주 순매수했습니다. 수급 동향, 이슈 분석, 기술적 분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동해 가스전 이슈부터 보시죠. 지난 금요일 날 어제였습니다. 정부 주최로 회의가 열렸는데 이때 포스코 인터내셔널 사장 SK E&S GS 에너지가 참석했습니다. GS 에너지는 어제 참석만으로도 상한가 같습니다. 회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시주 한 공당 1천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업 투자는 필요하다. 그런데 국부 유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내외 투자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첫 시추는 12월 달에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신증권 리포트도 한번 살펴볼까요? 하이투자증권에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6만 3천 원에서 7만 6천 원으로 올렸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동해 가스전의 개발 참여 가능성이 아주 높다. 대신증권은 왜 이런 리포트를 냈을까요? 하이투자증권도 같은 이유를 냈어요. 잠시 뒤에 제가 그 내용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대신증권이 분석한 2분기 매출은 7조 6천억 정도를 예상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2,785억 정도를 예상을 했어요. 여기죠. 2,785억. 컨센서스에 부합하다.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그 7조 7,600억 정도 냈어요. 올해 1분기 매출. 그리고 1분기의 영업이익은 2,654억 냈어요. 그리고 순이익이 1,828억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대신증권 예상으로 보면 올해 1분기의 영업이익보다 2분기의 영업이익이 더 높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작년 실적도 한번 볼까요? 작년 1분기 매출은 8조 3천억이었고요. 영업이익이 2,900억이었어요. 그리고 순이익이 1,912억이었거든요. 작년에 2분기 매출 이때 아주 좋았거든요. 2분기 매출은 8조 8,600억이었고 영업이익이 3,5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작년에 이런 어떤 실적 베이스 때문에 작년 7월 8월 급등했던 그 멘토가 됐었는데 아무튼 대신증권이 이렇게 리포트를 상향 조정했고 실적 추정치를 냈는데 이 실적 추정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정식 발표가 좀 나오고 그 흐름을 좀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3분기부터 달라지는 경영 포인트가 있어요. 그 흐름 중에 하나는 일단 호주의 동부 가스전을 추가 인수했죠. 그에 따라서 이제 그 가스전에 탐사하고 개발하는 그 수익이 더 높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광양 LNG 가스터미널이 개발 투자가 순조롭게 되고 있는데 일단 작년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 일단 이게 이제 2025년도 그렇죠. 2026년도까지 2026년도 중반기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일단 투자가 하면서 결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3분기부터는 실적이 더 좀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3분기 이후에 전기차의 산업 생산 흐름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역시 이제 전기차라는 게 뭐 결국은 석유차를 대체하고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밖에 없는데 결국 이 흐름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자, 지난 금요일날 거래량이 1370만 주였습니다. 회전율이 882%였어요. 그런데 지난주 6월 14일부터 20일까지 평균 회전율이 1050%였어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회전율은 더 줄었죠. 거래량은 늘었는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포인의 흐름은 자원주의 테마는 계속됩니다. 계속돼요. 이 자원주의 테마는 내년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일단 거래량이 하루 평균 500만 주 전후가 유지가 되면 매우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저점을 높여가는 과정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 흐름도 눈여겨보면 저희들이 이제 잘 살펴보면 포인의 주가 방향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수급. 포인의 그 메이저는 기관 투자가입니다. 기관 투자가 중에서도 연기금. 지난주에 이제 외국인이 48만 2,900주를 팔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은 10만 주 순매수였고요. 개인은 40만 주 순매수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기관 비중이 이제 6.56, 1150만 주 가지고 있는 거고 외국인이 이제 5.76, 1010만 주 가지고 있는 거고 개인은 545만 주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흐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는 외국인이 주도했었는데 지금은 기관이 주도 세력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특히 연기금이 메이저이기 때문에 이 흐름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 급증 이후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차트는 일봉 차트인데 지금 지난주의 흐름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흐름이 나와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확대 해석한 거거든요. 지금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좀 긴 꼬리가 나와 있죠. 금요일 날. 이게 지금 일봉 차트입니다. 거래량은 1380만 주 가까이 되고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한번 1460만 주, 1300만 주 때 나오고 어제 1380만 주 때 나오고 거래 보십시오. 어제 71,900원 갔다가 64,000원 떨어졌거든요. 어제는 장중 트레이딩이 많았어요. 단타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단타가 거래량이 늘고 관심주가 되면은 단타들이 들어와서 이때 굉장히 그 시장을 교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즉 포인한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단타가 많이 유입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물량이 위에 윗꼬리가 길게 붙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물량이 이렇게 털고 나갔다. 매물이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하루에 7만 원을 여러 번 터치를 했잖아요. 터치를 했는데 이렇게 쭉 꼬리가 나왔다는 것은 이 부분은 매도가 많이 있었다. 매도가 많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매도가 했지만 물량도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흐름 보세요. 그 6월 14일 날도 똑같이 이제 이런 장대 흐름이 나왔었죠. 긴 꼬리가 나왔죠. 긴 꼬리가. 근데 6월 14일 날 이 봉 차트는 보시면 알겠지만 꼬리는 같은데 이렇게 봉 짧으면서 이렇게 약간은 좀 그 봉이 짧으면서 좀 팽이가 좀 붕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이렇게 조정 흐름이 나오면서 좀 약했어요. 거래량도 동반되지 않았고 금요일 날 거래가 강하게 동반되면서 71,900 찍었는데 눌렸는데 이 본 길이가 이른바 영망치형 캔들이죠. 영망치형 캔들은 매물을 차곡차곡 받는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는 차트는 이제 주봉 차트인데 이 주봉에서도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라인을 이렇게 연두적으로 쳐놨어요. 보시면 자, 여기서 이렇게 긴 이제 장대봉이 있어요. 제가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좀 확대시켜 놨어요. 장대봉. 이 장대봉이 이제 이렇게 이 지난주 봉인데 한 주 전 봉인데 지난주 봉은 이렇게 다 팽이형이 나왔는데
아래 꼬리 길고 윗꼬리 좀 짧으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보고 뭐냐면 이제 상승 잉태형이라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장대봉이 이렇게 조정파를 이게 살짝 이게 그 어머니가 아기를 가진 것처럼 이제 품고 있어요. 이 기술적 지표로 보게 되면 물량을 이렇게 이 가격 내에서 소화하고 있는 흐름을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거죠. 물량을. 이것은 뭐 제가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피해갈 수 없고 이 기술적 지표 속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제가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은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크게 이제 그 패턴이 살아 있고 여전히 예, 긍정적으로 관심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 가격대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손바뀜이 됐음을 이 차트 속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 주가 상당히 관심이 있고 다음 주에도 6만 원, 저점은 6만 원, 그리고 고점은 7만 1,000원대 이 박스권이 예상이 되는데 이 박스권을 한번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냐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대신증권이 이제 왜 이렇게 어,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높게 봤냐 그 리포트 행간을 좀 분석을 해보면 이것은 이제 언론 이슈입니다. 언론사들은 이제 어떻게 보고 있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 장단점을 비교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국내에서 해상가스전 탐사 생산 이제 여기 EP라고 그래요. 역량이 최고에 있고 2000년도부터 미얀마 해상 탐사권을 취득을 했는데 첫 단계부터 탐사부터 했다. 그래서 생산까지 했다. 그래서 가장 축적 노하우가 많다. 그다음에 SKENS도 하고 있는데 SKENS는 이제 그 호주의 바로사 해상 가스전을 개발 중에 있다. 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언론사는 어떻게 보고 있냐? 언론사들을 항상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언론사에서는 이게 이제 매경 기사인데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동해 심해 가스전 석유와 가스 추정의 비중은 각각 석유가 25%, 가스가 75% 추정이 된다. 우리나라 동해는 가스전이 가깝다. 가스전이 가장 좀 크다. 따라서 국내에서 가스전 개발이 가장 앞서 있고 경험이 많은 그러니까 탐사부터 시추부터 생산까지 했던 회사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장 크고 대륙붕에 참여도 했었기 때문에 가스전의 EP 역량에 가장 높은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기대가 쏠리고 있는 이유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그 지난 한 주 동안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간 이슈, 그 다음에 수급, 그 기술적 지표, 그 다음에 어떤 포인트로 봐야 되는가, 다음 주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 자, 이제 설명 좀 드릴게요. 제가 이제 제 운영 카페에다가 좀 올려놓은 건데, 제가 이제 제 카페가 이제 그 와우페이퍼라고 아마 오늘의 유망주를 검색하면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간 이슈, 제가 작성한 거죠. 주간 이슈를 이렇게 쭉 정리해놨어요. 이렇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수급도 정리했고, 주가 동향도 정리했고, 동해 가스전 개발 이슈도 정리했고, 언론 보도도 분석했고, 증권사 리서치도 쭉 정리를 했고, 투자 포인트는 뭐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17일과 기관 투자 21일 사이 기관 투자가의 매매 동향도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지표도 좀 정리를 했어요. 기술적 지표, 일봉 지표, 그 다음에 이제 주봉 지표, 그 유통 물량 분석.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건 유통 물량 분석은 포인의 이제 유통 물량.
발행 물량은 1억 7,500만 주인데 유통 물량은 4,500만 주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대주주가 70.82% 가지고 있고 자사주 3.11 가지고 있고 우리 사주 1% 가지고 있고 직원들이 0.8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1,000만 주 가지고 있고 기관이 1,150만 주 가지고 있고 개인이 545만 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분석해서 이제 올려놓고 있습니다. 제 카페에다가. 따라서 이런 흐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제 카페에 혹시 가입을 하시면 이 흐름들을 제가 계속 분석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가치를 좀 저는 개인이 긍정적으로 봐요. 제가 이제 오늘의 투자의 마음은 좋은 주식은 저는 제가 이제 오늘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25년 동안 누적 수익률이 뭐 60만 배라고 그러죠. 60만 배. 저는 이제 뭐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좀 좋은 주식 같은 경우에 워낙 국내 주식이 많이 올라가 있고 그런데 저는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한 5천 원짜리 기준으로 한 6, 7만 원 가죠. 저는 포스코 홀딩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 회사가 이제 상사주가 아니라 에너지 기업이고 계속 이제 자원 개발, 청정 에너지, 풍력 에너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에너지를 개발하고 가공하는 회사들이 주가가 비싸요. 인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데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상사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PBR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 에너지 기업으로 분류가 되면 지표는 좀 달라져요. 따라서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앞으로 이미 매출 비중은 이미 저 에너지가 더 훨씬 더 높아요. 상사 비중은 이제 포스코 철강판에서 나온 매출은 전체 순이익에서 뭐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에너지 기업을 가고 있다. 그런데 그 정점이 2030년도입니다. 저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수익 가치는 내년부터 이제 급격하게 좋아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가치 투자를 지향하고 있고 이 종목이만큼은 그래서 여러 종목을 제가 발굴을 해서 계속 제 카페에 올려놓고 있는데 이 포인만큼은 제가 좀 여러분들이 돈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배당도 좀 많이 받고 특히 20대, 30대 젊은 층들에서 좀 종목이 좀 눈을 떠서 그 사람들이 40대 중반, 50대가 되었을 때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50대, 60대, 70대 되신 분들은 안정적인 종목이 좀 필요하잖아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안정적 종목에 가치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런 종목을 좀 제가 제시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그 많은 분들이 오시긴 하지만 좋아요, 구독하기를 안 하시고 그냥 패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더 좋은 컨텐츠로 계속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은 제가 시장에 특징이 있으면 다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김인환 단장이었습니다.